2012년 2월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엉덩이의 진실이라는 기사가 대거 등장합니다. 매체는 달라도 뉴스 내용은 거의 판박이었죠. 핵심은 엉덩이와 궁둥이는 다른 부위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네이버와 구글 등에서 엉덩이의 진실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제가 그린 겁니다. 엉덩이와 궁둥이 관련 글을 쓰면서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누군가 가져와서 커뮤니티에 소개한 모양입니다. 그걸 또 어떤 기자가 뉴스로 만들었고 다른 매체에서 일제히 베낀 것이죠. 그 글을 커뮤니티에 올린 사람은 별뜻 없이 재미로 그랬을 겁니다. 문제는 글을 옮겨간 사람도 매체도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를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2010년 한국어 관련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던 중 엉덩이와 궁둥이의 차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았지요. 그런데 글로 읽으니 조금 헷갈렸습니다. 뭔가 뜻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볼기는 허리부터 허벅다리 위까지, 엉덩이는 볼기의 윗부분, 궁둥이는 엉덩이의 아랫부분이란 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궁둥이의 설명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궁둥이는 엉덩이의 아랫부분이라고 했는데 저 부분이 앉으면 바닥에 닿는다고 합니다. 진짜 닿나? 안 닿을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도 앉아보고 바닥에도 앉아보면서 여러 차례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궁둥이가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궁둥이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큰딸에게도 시켜보았지요. 하지만 역시 닿지 않았습니다. 남녀와 노소를 막론하고 앉을 때 궁둥이는 바닥에 닿을 수 없습니다. 사전이 잘못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단어의 뜻풀이를 하고는 각각의 뜻을 전체적으로 조율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수많은 용례를 소수의 편찬팀이 완벽하게 검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표준국어대사전에 영향을 준 조선말 큰사전과 국어대사전 이이승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온 사전의 잘못을 후대의 사전이 그대로 답습한 결과죠.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궁둥이의 뜻풀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엉덩이의 아랫부분이었던 것이 볼기의 아랫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게 바로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니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앉으면 궁둥이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엉뚱하게도 엉덩이와 궁둥이는 다른 부위라는 기사로 바뀌어서 삽시간에 퍼진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엉덩이와 궁둥이가 다른 거였다니 새로운 걸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국어원에 냈던 의견은 궁둥이의 뜻풀이보다는 엉덩이와 궁둥이를 과연 구별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국어원은 이 의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둥이의 뜻풀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시 저는 왜 엉덩이와 궁둥이를 구별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가장 먼저 도재기마 인물상을 봅시다. 사전이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필요한 대목은 바로 궁둥이 하나입니다. 사전은 술잔 모양의 물넣는 구멍이 궁둥이 위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듯 궁둥이가 아니라 엉덩이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볼기의 윗부분이 엉덩이고 아랫부분이 궁둥이라고 했으니까요. 만약 사전의 뜻풀이에 맞게 궁둥이 위치로 술잔을 옮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술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뜻풀이가 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도재기마 인물상의 뜻풀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다시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어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따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귀찮기도 했고 말장난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18년 11월 제 글을 읽었던 한 학생이 이 문제를 다시 국어원에 제기합니다. 과거의 국어원은 사전을 수정하는 것에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잘 고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잘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표준어가 아니니 쓰지 말라고 하던 말들을 대폭 수용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걷는 국어원답게 2019년 9월 사전에 잘못됐던 뜻풀이를 다음처럼 수정합니다. 처음 의문을 제기했던 2010년으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엉덩이와 궁둥이를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전의 오류를 수정하는 쪽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재기마 인물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는 표제어든 뜻풀이든 용례든 엉덩이 궁둥이 볼기 관련 낱말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 엉덩방아를 봅시다. 사전은 엉덩방아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바닥을 쾅 구르는 짓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말로 궁둥방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엉덩방아와 궁둥방아가 같은 말? 그렇다면 궁둥방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 궁둥방아도 엉덩방아와 뜻풀이가 똑같습니다. 분명히 엉덩이와 궁둥이가 다른 부위라고 했는데 엉덩방아와 궁둥방아가 같은 말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의문은 일단 접어두고 사전의 설명에 따라 실제로 엉덩방아를 찧어보았습니다. 사전의 설명처럼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주저앉으면서 해보았지만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역시 궁둥이만 닿았습니다. 사전의 설명이 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친 김에 엉덩이와 궁둥이 관련 단어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궁둥과 엉덩이의 차이만 있을 뿐 두 말의 뜻풀이는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부위라면서 같은 말로 처리한 이유는 뭘까요? 더구나 이 표제어는 엉덩이 걸음인데 뜻은 궁둥이를 한 짝씩 걸음 걷듯이 옮겨놓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을수록 답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여러 단어에서 두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요? 역시 답은 기존 사전의 뜻풀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서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혹시 사전팀도 처음엔 엉덩이와 궁둥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전의 여러 용례에서 궁둥이를 쓸 자리에 엉덩이를 써서 뜻풀이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엉덩이와 궁둥이를 구별해야 한다면 안전판이나 소먹이 놀이는 모두 궁둥이만 가능합니다. 굳이 구별을 할 이유가 없는 말들도 여럿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봅시다. 모두 뜻풀이가 엉덩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엉덩이와 궁둥이는 붙어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들면 궁둥이도 들리고 엉덩이를 내어 누르면 궁둥이도 내어 들립니다. 또 엉덩이를 흔들면 궁둥이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같은 부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 사전의 설명처럼 다른 부위라면 볼기의 어디까지가 엉덩이이고 어디까지가 궁둥이일까요? 정확히 볼기의 반? 아니면 의자에 앉았을 때 닿는 부위? 하지만 어떻게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서 부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구별할 수 없는 부위를 왜 나눠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엉덩이와 궁둥이는 여러 이형태가 존재합니다. 사전은 이들을 모두 방언으로 처리했고 지역이나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언어 생활에서 쓰이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엉덩이와 궁둥이가 널리 쓰입니다. 엉덩이와 궁둥이로 나뉜 것은 서로 다른 부위를 지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이형태 중에서 엉덩이와 궁둥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궁둥이는 17세기 문헌부터, 엉덩이는 19세기 문헌부터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원래 두 말을 구별해서 쓰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덩이와 궁둥이를 구별해서 쓰지 않습니다. 말하는 습관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적당히 골랐습니다. 만약 구별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둘의 차이를 구별해서 사용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의 의미와 쓰임새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언어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어감이나 말뜻의 섬세한 차이는 언어의 특질이기도 합니다. 단,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말글살이가 더 편리하고 명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의 뜻풀이처럼 엉덩이와 궁둥이를 구별하면 오히려 말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수정이 됐지만 도재기마 인물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 많죠? 소 볼기의 위쪽 살은 우둔, 아래쪽 살은 설도라고 합니다. 소는 부위별로 맛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게 맞습니다. 볼기도 엄청 크지요? 하지만 하나의 부위처럼 보이는 사람의 볼기를 위아래로 나눠 달리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식이라면 무릎도 팔꿈치도 모두 위아래로 나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사전이 엉덩이와 궁둥이를 무의미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표준국어대 사전은 엉덩이 항목에 새로 2번 뜻을 추가했습니다. 1번의 뜻은 볼귀의 윗부분인데 2번의 뜻은 볼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볼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통틀어 이른다는 것은 결국 볼귀라는 말입니다. 그걸 굳이 위아래로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볼귀는 엉덩이와 궁둥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뭔가 불합리한 의미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없던 2번 뜻을 추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면 많은 용례에서 엉덩이를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수술해야지 반창고를 하나 덧대는 것으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존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땜질 처방으로 사전을 고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찾지 못한 오류를 나중에 또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 없는 되풀이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전의 여러 용례에서 그렇게 쓰고 있듯 엉덩이와 궁둥이는 같은 말이라고 하면 쉽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쉬운 길을 두고 왜 험한 길을 새로 만들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제기마 인물상을 수정하는데 사전 편찬 후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오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끝낼 때가 왔습니다. 2012년 인터넷을 살짝 달고 왔던 엉덩이의 진실 뉴스. 이 뉴스의 진짜 진실은 이렇습니다. 엉덩이와 궁둥이는 구별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것.